지난 5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에서 열린 이 행사는 공원 내에 건립되는 추모의 벽 착공식이었습니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에 참전해 목숨을 잃은 미군과 카투사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한국군과 함께 국적을 불문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16개 나라의 참전 용사들. 누군가는 벽에 이름으로만 남았고 누군가는 살아남아 당시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전쟁을 겪은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전쟁의 끔찍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 옆에 있던 전우가 맞았는데 그냥 소나무에 가서 살덩이가 착착 붙잖아. 그런 걸 목격했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며칠 후에 내가 보게 됐지. 근데 그만큼 전쟁이 비참하다고. 왜? 내가 살려면 널 죽여야 되니까.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끔찍한 상흔을 남긴 3년간의 전쟁. 6.25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현장 포착 사실전에서 알아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4시 20분 조용한 새벽에 시작된 전쟁은 3년간 한반도에 많은 상처와 기억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6.25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수원 화성이라는 아름다운 문화재가 남아있는 지금의 평화로운 모습과 달리 71년 전 이곳 수원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긴박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과연 수원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6.25 당시 수원의 얘기를 듣기 위해 제작진은 수원박물관의 이동건 학예연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원의 모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이제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6월 26일 날 정부와 국회가 수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울에 이제 침략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수원 농업시험장이 당시에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많은 건물들과 넓은 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제 그 극동사령부의 이제 부대가 이제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됐고 육군본부도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던 거죠. 북한군에 의해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 전쟁 초기 국군이 연이어 패배하며 북한군이 의정부까지 점령하자 정부와 국회는 수원으로 이동합니다. 수원에 설치된 육군본부에서는 전쟁사에 있어 중요한 만남 또한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29일 날 그 전용기인 바탕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대전으로 철수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6월 29일 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이제 6.25 전쟁에 대한 대책을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협의했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수원이었습니다. 미 극동군 사령부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만남 이후 상황을 보고받은 미군은 즉각 미 해공군의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30일 메가더 장군은 지상군의 필요성을 다시 보고했고 이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은 지상군의 투입을 승인합니다. 또한 30일 오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결정 사항이 보고됐고 유엔 회원국 중 33개 나라가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됐습니다. 제작진은 첫 유엔군이었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 오산의 초전기념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아라 학예연구사를 통해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스미스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 유엔군이 창설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 북한군들이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몇 명이나 있는지, 그다음에 뭐 무기가 어떤 것들인지를 이제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와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너무나 빠르게 북한군이 남하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난을 채
시작하지 못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남쪽 지역으로 또 피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달라라는 특수 임무를 받고 한국으로 선발대로 파병이 된 부대이고요. 7월 1일 부산에 도착해 곧장 오산으로 발걸음을 옮긴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7월 5일 새벽 3시 오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새벽 7시경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스미스 부대의 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유엔군의 첫 전투였습니다. 남하하고 있었던 북한군은 5천여 명의 병사와 그다음에 37대 정도의 탱크를 함께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스미스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54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병력과 그다음에 탱크는 2대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6시간 15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주었고 한 130여 명 정도의 북한군을 저지시킬 수 있었고 북한군의 탱크 4대를 격추를 시키는 성과를 얻어낸 전투였습니다. 오산 중미령에서 벌어진 6시간 15분의 격전 끝에 탄약조차 없어 후퇴를 결정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제작진은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d we sat there being able to look out, and I had one cigarette left, and I broke it in half, and I gave half to Paul, and I took half. But anyway, Paul and I we jumped in a hole, and we were fighting the North Koreans, and all of a sudden I heard something like, just like you slapped a piece of meat, and I looked over. And Paul had caught 2 bullets in the face. 스미스 부대원들의 중미령 전투는 비록 패배한 전투임에도 6.25 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6시간 15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주어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다음에 또 많은 피난민들의 또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0일 가까운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른 시간에 중미령 전투에 참전한 미국을 보고 놀란 김일성은 소련에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에 그 스미스 부대원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8사단이 이곳에 다시 와서 본인들의 동료들을 좀 기리고 그다음에 좀 시신도 수습하고 유품도 수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을 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 직접 세운 탑이 있어요. 전우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1955년 다시 이곳을 찾아 직접 초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스미스 부대원들의 숫자인 540여 개의 돌을 쌓아 올린 초전 기념비는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와 희생을 기억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잘 드러난 듯 했습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전투로 시작을 알린 유엔군의 참전은 6.25 전쟁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곳 한반도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쟁을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을 만나 그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성남시 지회를 찾았습니다. 성남시 지회 장근식 명예회장은 1950년 12월 1일 19살의 나이에 헌병으로 입대 육사단에 배치됐습니다.
전투 중에 그 독전을 나가가지고 부상당병을 이제 후송을 시키고 그냥 피를 흘리고 할 때 붕대가 없어가 바지를 쪼개가지고 다리를 매거나 이래 해가지고 묶어주고 그리고 또 추락에 부상자들을 실어놓다 보니까 그때 뭐 침대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추락에 실어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건식 어르신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71년 전 전투의 참상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로 강원도 화천 북방의 금성천 일대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금성천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생각이 나는 거는 우선 배고픈가. 사람이 한 2끼 정도 내지 하루 굶고 나면요. 그보다 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배고픈 것이 못 참고. 그 다음에 추위. 엄청나게 추울 때 적진에서는 견디기가 어렵고 불을 피울 수도 없고 배고픈 거, 추운 것이 제일 기억이 남고 그때 내가 어떻게 과연 그렇게 견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의 공포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기억은 추위와 배고픔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6.25 전쟁 참전 유공자회 성남시 지회 한신석 지회장은 19살의 나이로 1951년 1월 10일 입대해 8사단 10연대에 배치됐습니다. 19살 때 밀사후퇴라고 1월 4일 날 서울이 다시 적군에게 뺏기고 그 당시 이제 내가 군대 갔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군이 불리할 때야. 그러니까 그 이제 군대 가서 인천에 가서 이제 배 타고 그 훈련 받다가 보름 만에 유엔군의 작전 방침에 의해서 중공군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8사단에 우리들을 이제 투입시킨 거예요. 전세가 불리했던 시기 8사단 전투에 투입된 한신석 어르신은 횡성 전투를 떠올리며 가장 괴로웠던 기억을 꺼냈습니다. 횡성 8사단 전투에서 애처로운 건 그 연대장은 잡혀서 자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멸을 했으니까 뭐 중공군 상계 사단의 포위가 됐기 때문에 꼼짝 못하지 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잡혔잖아 내가. 이북으로 끌려가는데 밤중에만. 당시 8사단은 중공군에 포위되어 대부분이 전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북한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할 때 노력부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그 군사물자 상하차 이런 거 또 저 복구 오는 거 이런 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민군에 반발을 하는 바람에 빨가벗고 방공호에 6개월을 갇혀 있었어. 6명이. 근데 주모자를 대대하고 그랬는데 6명이 다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다 내가 주모자다 하는 바람에 이제 구사일상으로 살았지. 근데 3명만 오고 나머지는 못 왔어. 안주, 신천 수용소, 세종 포로 수용소 등에서 포로로 강제 노역을 하며 버텼던 2년. 다행히 1953년 포로 송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함께 포로가 되어 고생했던 전우들 가운데 끝내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작진은 당시 유엔군에 대한 기억을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원국이고 우리를 도와준다. 그거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가 들어온다. 그런 소문이 전선에 막 퍼지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면 이 적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좋았죠. 뭐 그러면 그게 말할 것도 없이 기쁘죠. 뭐. 미군들이 같이 우리 끌려가는 거지 북한에. 그 당시 한 200명이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화천에서 16개국 참전용사 또 50몇 개국의 지원 국가들
고맙죠. 그 사람들이 아니었었으면 내가 있냐 이거지. 그들에게 유엔군은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기보다 함께 전쟁터를 누빈 한 명 한 명의 전우였습니다. (3년) 내내 이어진 전투로 국군의 피해는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남한의 전 국토는 황폐화됐으며 수많은 난민과 전쟁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한 수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전쟁 내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고 이를 다시 탈환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수원 화성 역시 포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에게 함락됐던 그 지역을 다시 수복하는 과정에서 장안문이 반파가 되면서 그 위에 계속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창룡문의 경우에는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다시 그걸 수복하는 과정에서 또 미 해군의 이제 공군기계에 의해서 폭격을 받아서 이제 누각이 다 소실되는 그런 이제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수원 화성의 장안문과 창룡문 등은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수원 화성은 터전을 잃은 피난민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 속에서 어모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쓰이다 보니까 수많은 총탄 자국들이 사실은 장안문과 창룡문에 지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폐허로 이제 남아 있다가 수원 성곽 복원 사업이라고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화성이 이제 다시 복원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1975년 수원 성곽 복원 사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된 수원 화성. 하지만 복원 사업에도 고스란히 총탄의 흔적이 남은 수원 화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6.25 전쟁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 의미가 있는 장소는 수원에 또 있습니다. 터키군의 일개 대대가 1952년에 이제 파견을 와서 서든동에 주둔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전투를 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군들이 그 고아들 6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앙카라 학원이라는 고아원을 차리게 됩니다. 1966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이 앙카라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고아들을 먹여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챙겼습니다. 앙카라 학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 고아들을 돌봤다는 터키군. 제작진은 당시 앙카라 원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던 윤여연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1000여 명이라 하면 엄청 많은 인원이죠. 여기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우리 학교 다니면서도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이제 고아원 쪽에서 학교를 보내준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런 터키군의 이야기는 후대의 터키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끼리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교류를 했는데 우리 서울초등학교의 학생회장단이 터키를 직접 방문했고 또 터키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여기 와서 방문을 했고 옛날에 그걸 기억하면서 아마 이 공원을 방문해서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함께 겪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까지 함께했던 유엔 국가들. 이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모두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미국, 터키를 포함해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의 이름 모를 참전 용사들. 국적을 불문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낸 수많은 참전 용사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작진은 이동건 학예연구사와 윤여연 씨에게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의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 유엔군 산하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그 일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또 역할을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역사적인 부분들을 돌아보면 그 이념들을 가지고 숭고하게 지키고자 했고 이제 참전했고 그다음에 희생당했던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유를 뺏기지 않게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금을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 참전을 한 참전 용사분들, 그분들의 기억과 기록들이 또 다른 면으로서의 전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억들을 통해서 나도 그들과 같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측면으로서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추모하는 마음 그리고 평화를 기억하는 마음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아라 학예 연구사는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와 기록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침하고 이런 건 기억을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비참성은 알릴 필요가 없다고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건 이 성장해 가는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악영향이지 좋을 건 없다 이거지. 저는 지금도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잖아요. 거의. 이 상태인데 전쟁이 지나고 70년이 됐지만 상처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을 없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평양 안에 다 죽게 하면 살기니까 전쟁을 없애야지요.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끔찍한 전쟁을 겪은 참전 유공자들이 바라는 것은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는 것보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삶을 바탕으로 후세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세월이 더해갈수록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는 줄어들고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차츰 잊혀질지 모릅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그들에게 공감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것. 무엇보다도 전쟁의 참혹함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예우는 아닐까요?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